6월 22일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제이슨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제이슨에서 파생되는 부가적인 내용들을 봤습니다. 오늘 그 제이슨 관련된 연습 문제부터 풀이를 할 건데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이런 식의 그 배열 데이터가 있대요. 이거를 아래와 같은 제이슨을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에 각각 이 값들이 몇 개씩 있는지를 카운트를 하래요. 지금 A형 같은 경우에 3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3개가 돼야 되고요. B형은 2개니까 2, AB형도 2개니까 2, 그 다음에 O형이 3개니까 3, 이렇게 되게끔 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자료를 먼저 준비를 했어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리절트의 어떤 값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result.a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라고 해주면은 이 값이 1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before after를 비교해보면 console.log에서 result, 여기도 console.log에서 result,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해보면 0이었던 게 1로 증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풀이가 일단 배열을 탐색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 배열의 몇 번째 거인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이 배열의 값이 A냐 B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for const B of blood data가 있다면, 자, console.log에서 B를 먼저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럼 B가 이 배열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풀이, if B가 A일 때 result.a 그렇지 않고 B가 B일 때 result.b는 else if B가 AB일 때 result.ab는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으면 result.o는 이렇게 해서 console.log에서 result를 출력을 해보면 카운트가 돼 있어요. 자, 근데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죠. 이게 첫 번째인데 사실 이건 되게 하드코어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 하드코딩이라고 불러요. B는 A라고 한번 문자열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result.a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접근할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배열의 인덱스처럼 접근할 때는 이 값을 변수에 담아서 간접적으로 넣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1 증가했잖아요. 이거를 활용하자는 거죠. 자, 반복문이 이렇게 있을 때 이 B에 저장되는 게 이 배열의 원소들이잖아요. console.log에서 B를 출력해보면은 B가 배열의 원소들이죠. 그럼 이 B를 가지고 리절트의 B번째로 가자 라고 해버리면은 한 큐 해결이 됩니다. 블러드 데이터를 가지고 탐색을 하니까 B가 처음에는 A일 거 아니에요. 그럼 리절트의 A를 1 증가해라. 그럼 여기가 1 증가되겠죠. 이렇게 해서 A 탐색하고
만약에 5가 들어왔다. 그럼 리절트의 5를 1 증가시켜라. 그럼 여기가 또 1 증가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잠시 기다릴게요. 자, 요번에는 어느 학급의 중간고사 성적을 나타낸 거래요. 이렇게 각각의 학생 이름이 제이슨의 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별 점수가 제이슨 안에서 배열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학생별 총점하고 평균을 구하세요 라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연습 문제 2-1.JS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일단 자료 구조 먼저 정의를 하고요. 자, 일단은 제이슨을 가지고 탐색을 할 거예요. 자, 제이슨을 탐색할 때는 콘스트 키는 in이었죠. 이그잼. 자, 이렇게 해서 콘솔.로그에서 키를 출력하면은 학생들의 이름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제이슨의 키는 학생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 한 명의 점수 배열 콘스트 포인트는 이그잼의 키라고 뽑으면 학생 한 명당의 점수가 요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반복을 돌려서 합산을 하면 돼요. 학생 한 명의 총점 변수예요. let sum은 0 그리고 for const p of 포인트를 가지고 반복 돌리면 이게 지금 포인트였는데 이걸로 지금 반복을 돌리면 p는 각각의 점수가 되는 거죠. 이 각각의 점수를 썸에다가 합산하면은 학생 한 명에 대한 합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이 또 돌아가서 다음번 포인트를 갖고 할 때는 총점을 0으로 리셋하고 하는 거죠. 포인트는 학생 한 명의 점수 배열이에요. 이 배열의 원소를 스캔하는 반복문을 써서 총점을 구합니다. sum 플러스 equal p. 자, 이 총점을 학생 개개인의 과목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합니다. let avg는 sum 나누기 포인트의 과목수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출력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2-1번입니다. 잠시 기다릴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점수가 순서대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일 때 수학에 대한 총점만 구하세요 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런 제이슨 데이터가 있을 때 순서가 국어, 영어, 수학. 네. 얘네들만 가지고 이렇게 총점을 내란 얘기예요. 그럼 포인트라고 뽑아놨던 게 요거라면 여기에서 0번째, 1번째, 2번째만 가지고 이 순서대로 총점을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연습 문제 2-2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자료 구조를 정했고요. 이번에는 모든 학생의 수학 점수에 대한 평균이니까 일단 반복문 바깥에서 변수를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만큼만 코드를 재사용할게요. 이걸 가지고 썸에다가 포인트에 2번째만 합산을 합니다. 모든 학생의 수학 점수만 합산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학생별 수학 총점을 나누려면은 이 수학 총점을 평균을 내려면 학생 수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이슨을 가지고 반복을 도는 동안은 학생 수를 우리가 구하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학생 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학생만큼 반복을 도는 동안 카운트를 하나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이슨은 길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이슨의 원소 하나를 반복문으로 스캔할 때마다 카운트 변수를 1씩 증가시켜서 학생 수를 따로 알아내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눠주면은 이제 평균을 낼 수 있겠죠. 이렇게요. 자, 위에 요 제이슨 정의한 것만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제시하고 또 잠시 기다릴게요.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코비드-19의 일별 확진자 수를 표현한 거래요. 실제로 이 당시에 왜 코로나 그 확진자 지도들 많았잖아요. 그때 데이터들 보면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확진자, 뭐 그 다음에 그 격리 해제, 뭐 이런 식으로 키가 더 많았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1월 25일부터 전체 누적 확진자 수하고 일평균 확진자 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 누적 확진자 수하고 평균을 구하래요. 연습 문제 3-1.js입니다. 일단 자료 구조부터 정리할게요. 자, 일단 다행인 거는 그 바깥에 있는 데이터가 배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배열을 탐색을 해보죠. for const I of COVID-19 이라고 하면은 console.log에서 i를 출력하면 i가 배열의 원소 하나하나가 되니까 이거 하나가 이제 i가 되는 거죠. 그럼 이 i에서 active라는 값만 뽑아서 합산을 해주면 돼요. 자, 전체 확진자를 위한 합계 변수 준비하고 썸에다가 i.active만 합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게 전체 합산 확진자 수고요. 평균을 낼 때는 배열이니까 이 배열의 길이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요거는 별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 더 이어서 해볼게요. 연습 문제 3-2.js입니다. 자, 같은 자료 구조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타난 날짜는 언제인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타난 날짜.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야겠죠. 일단 눈으로 봐선 얘네요. 이 최대값이 있는 데이터에서 날짜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최대값, 확진자의 최대값 먼저 뽑아볼게요. 확진자의 최대값 변수. 최대값을 구할 때는 맥스 액티브, 일단 0번째 값을 복사해놓고 시작하는 거였죠. 코비드의 19에서 0번째의 액티브를 갖고 옵니다. for let i는 그 다음 1번째부터 끝까지 탐색을 합니다. 코비드 19의 length i++ i가 이거보다 작은 동안요. 그래서 만약에 맥스 액티브가 코비드 19의 i번째의 액티브보다 작다면 이 맥스 액티브에다가 i번째 액티브를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콘솔.로그를 출력을 해보면 가장 많이 발생한 확진자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요 값이 아니라 이 값에 대한 날짜를 뽑으라는 거예요. 이 변수는 지금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거니까 날짜에 관여할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서 같이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let max date는 date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장 큰 값을 결정할 때 그 옆에 날짜도 꼽사리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출력 형태를 맞춰주면은 1월 27일이 가장 많이 나타난 날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연습 문제들이 전부 다 이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문제들을 조금씩 응용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개니까 지금 50분 정도 됐고요. 요거 3시까지 정리 마무리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시작할게요.